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은 동영상 아래 슈퍼땡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새로운 금융시장에 대전환점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하반기쯤에야 문을 열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내다봤었죠. 근데 굉장히 공격적이네. 이렇게 공격적인 모드로 치고 나올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아마도 화요일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화요일 오후에 터진 일종의 핵폭탄과 같은 강도를 가진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일본이 17년 만에 장벽을 깨버리고 금리를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완전히 마이너스 금리는 사요나라 해버리는 아주 강도 높은 실험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오후에 전격적으로 일본 중앙은행은 단기 정책금리를 0.1% 올려버렸습니다. 1990년대 그야말로 버블 경제라 불렸던 하염없는 버블 부동산을 떠안고 거의 울어야 했던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혹독한 광야의 세월을 다 보내고 경기 침체 속에서 허우적거렸었는데 이제 그런 세월과 굿바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모든 나라가 미국 기준금리 따라가느라고 가랭이가 찢어지는 상황에서도 일본만큼은 마이너스 금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냥 17년 만에 금리를 획 하고 올려버리네. 자동적으로 니케이 지수가 지난주만 해도 4만을 뚫었다가 살짝 내려왔었는데 그냥 착륙을 오랫동안 할 것으로 보였는데 오늘 금리 인상을 해버리니까 39,000선으로 올라섰어요. 통상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쿨링이 돼서 싸해지는 게 보통인데 일본은 워낙에 마이너스 금리로 경기 자체를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궤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신호로 잡히게 돼서 니케이 지수는 올랐습니다. 대신 엔화는 내리는 모습 단기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엔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사들여서 차익을 구현하려는 이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당연히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아마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자본이 앞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서 엔화는 살짝 단기적인 내림세 보이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 아주 많다 봐야죠. 엔화 캐리 현상 일어나서 주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쪽으로 물고 들어가는 통화 추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엔화 강세가 엔저 시대의 일본 무조건 여행 가서 싸게 누려라 라는 말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아쉬워서 어떡하냐. 일단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임금 상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지난해 3.58%에 이어서 올해도 큰 폭의 임금 인상이 단행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어찌 보면 상당히 무섭게 치고 나오는 일본 경제 자체가 이렇게 금리 인상이라는 신호탄을 쏘면서 나오는 것도 이제 부동산 버블로 대표됐던 장기 침체는 끝이다 라는 선포로 볼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임금은 우리가 더 높았어요. 경제 구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제서 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걱정되는 거 이제 그렇게 지독한 버블 경제 속에서 허우적대던 일본의 부동산 위기가 이제 한국에서 터질까 말까 정말 조마조마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경제대국이라는 나라도 한번 부동산이 처박히니까 그냥 30년을 헤매고 다녔었는데 한국이 부동산 단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일본 버블을 능가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정말 자산 가격의 버블은 주식과 부동산에서 치명타를 맞았던 일본의 사례를 정말 유심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국내 부동산은 전형적인 중국식 자산 가격 거품이 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너무 한 곳에만 몰빵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죄다 거품일 수밖에 없는 게 대출로 이루어진 모래성일 수가 있어서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위기감은 당장 PF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거의 130조에 이르는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아슬아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년 말 대비 거의 17조가 증가한 거의 이걸 몰빵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출 증가액이 어떻든 경기만 좋으면 회전율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잘 돌아갈 수 있겠지만 지금 건설 경기 너무 안 좋잖아.
같은 기간 연체율도 증가해서 0.3%에서 1.19%로 0.82% 정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리스크가 커진다는 건데 연체율은 자금이 돌지 않을 수 있는 돈맥경화 증상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에 결손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히 폐업 수순으로 들어가는 건설사는 종합건설사가 79곳 그리고 전문건설사 606곳에 이를 정도로 건설 경기가 꼬로박는 바람에 엄청난 자금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에서 한 곳에 집중된 몰빵은 단지 아파트 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뼈대를 단단하게 구축을 해야 하는 기업에서 제대로 된 사업이 길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교착이 되어버리고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뭐 할 도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수익이라는 걸 만들어내야 할 회사들이 문을 닫는다는 게 더 치명적인 얘기죠.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바로 산업 전반에 파급되는 침체 전이 효과가 확대가 되고 동시에 부동산 자산 가치의 거품마저도 해체가 되면서 일본이 뭐 엄청 실이 주식과 부동산에 펌프질을 했었던 그 극악의 세월을 우리가 다시 떠나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위기감이 드는 건 사실이기도 하죠. 일단 금융위원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만기 집중에 따른 위기 가능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대부분의 PF 대출이 만기가 고르게 분산이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급격한 충돌의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공지를 했는데요. 그러나 얼마나 연착륙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손실 흡수 능력이 될 수 있는 이 자본 비율이 급속도로 건설업체에서 기초 체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선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낮으나 빠른 타이밍 안에서 제때제때 구조조정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리스크가 클 수가 있죠. 부실 자체가 스스로의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국내 부동산의 가장 파급력이 큰 부분은 PF 부분이라서 여러모로 자금이 몰려있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돌려야 한 곳이 빵 터질 수 있는 경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그닥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게 그동안 사업을 너무 자기 자본 비율 10%라는 너덜너덜한 체력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에 와서 정말 트랙 자체가 하드해지니까 더 이상 뛸 수 있는 힘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어찌어찌 받아서 달리고 있는 선수 링겔 꽂아서 계속 뛰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그 경기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아슬아슬할 수 있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아예 선수 교체를 하든지 경기를 중단하든지 금융당국에서 5월부터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본격화할 것으로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얘기고 이거 뭐 빨리 다운시키지 않으면 달릴수록 부실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다음 달을 넘어서 상반기 동안 부동산 자체의 안전판이 아주 안정적으로 세팅이 될 만한 핸들링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 커서 바로바로 정리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 커 보입니다. 이렇게 PF 위기는 결국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하락세 때문에 더 흔들릴 가능성 높은 건데 오늘 나온 헬리오시티 거래 20억 거래 떴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반등하는 거 아니냐? 회복의 조짐으로 보고 있는데 거의 뭐 2월 초 떴던 가격이 20억 1천만 원 정도였는데 3월 들어서 내림세를 보이던 궤적이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는 추세에서 주로 저층 거래들이 내림세였는데 고층에서 20억을 박아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단 하나의 케이스로만 헬리오시티의 상승세를 단언하기에는 지금 전세가가 무너지고 있는 게 가장 큰 가격 리스크라고 볼 수 있죠. 지난번 거래가 3월 16일 거래가 16억 4천이었는데 불과 이틀 만인 3월 18일에 9억 8천 거래가 나왔습니다. 불과 48시간 만에 전세가가 거의 4억이 떨어졌어. 대체로 10억, 11억 선상에서 왔다 갔다 했고 저층 2층 거래에서 9억 거래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훅 떨어지는 거래로 전세가가 나온 적은 없었지 않나? 그만큼 지금 헬리오가 전세 내부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서울 전세가 오른다는 전망과는 아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헬리오는 국평이 여전히 호가는 19억대로 내려와 있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20억을 찍었다는 건 조금은 고개를 갸웃다. 여기도 대부분 21층에 가까운 로열층인데도 18억 선상, 19억 선상 매물이 나와 있는 건데 굳이 뭐 20억까지 물고 들어갈 이유가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전세 호가는 10억대, 실제 거래가 나온 가격보다 올라 있는데 이번 거래로 다시 전세 호가 가격 조정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세가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나온 20억 매매가는 이틀 만에 4억이 주저앉은 9억 거래가, 전세 거래가와 상당히 대비가 되는 부분이 많죠. 전세가, 아랑곳하지 않는 매매가 없을 정도인데 앞으로 헬리오시티가 어떤 매매 가격 궤적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송파구 집값이 들썩거릴 만도 한데, 그리고 부동산은 지표에 따라서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곳이기도 해서 반등의 서막이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2주간 송파구 거래를 보면 대체로 20에서 40%까지 떨어지는 추세 보이고 있고, 올림픽 선수기자촌 5억 이상 하락하고 있어요. 올림픽 패밀리 역시도 4억 이상 떨어지는 추세. 그리고 헬리오시티 20평대는 4억 정도 하락. 9평과는 사뭇 다른 궤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잠실 엘스도 4억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송파구 실거래가는 대장단지들이 그리 송파구 상승세를 견인하는 듯한 느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서울 집값은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 것인지 아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 높아 보이네요. 지금은 지지부진해 보이지만 송파구의 전세가는 상당히 낙폭이 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상승세라고 부를 만한 특이점이 없다는 얘기죠. 전세가가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신고가가 매일매일 신성이 될 수 없는 것, 그렇게 반짝이는 별로 빛날 수 있는 샤이닝 호재가 거의 없다라는 점도 한몫 거들고 있다는 거고,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전환하는 대반격을 시도하는 경제 자체의 기초 체력에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국내 경기 침체는 전 산업 생산 증감률 추이가 올해 1월에 0.4% 정도, 작년 8월에 비하면 거의 지그재그 수준을 보이고 있죠. 생산성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소폭의 호름세는 보이나 마이너스를 찍은 추세와는 더 가깝게 느껴지고, 고점을 찍었던 1.8 지표와는 사뭇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당연히 건설 수주 증감률 추이도 거의 역대급이죠. 마이너스 53. 그러니 이게 전체적인 산업 벨트가 제대로 돌아야 엔진의 회전율이 좋아지는 건데, 벨트 자체가 헐거워진 상태에서 건설 수주까지 꼬로박는 현상이 나오니까 전체적인 밸런스 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가장 치명적인 뼈아픈 대목이 될 건 바로 부동산이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부럽게 보일 정도로 쟤네는 그냥 부동산 버블 완전히 벗어난 느낌마저 드는 거고, 국내 부동산은 상당히 지금 자금 위기에 빠진 건설사, 침체된 부동산 경기 자체의 회생 능력에 의심이 들 정도로 보이는 급격한 거래량 감소,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위기 상황을 바라보면 아득한 느낌마저 들죠. 이제 시작이라면 언제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답은 너무 멀리 있는 느낌도 들고요. 아무튼 무주택자들에게는 정말 높아 보였던 집값 장벽이 건너편이 다 내다보일 정도로 낮아질 수 있는, 다른 관점으로 보면 집값이 제대로 정상적인 범위에서 작동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판도가 열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거의 때를 부리는 것 같은 호가세는 불과 3, 4주 상간에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이고, 모든 대외 변수는 이제 내일 미국 연준이 미국 기준금리 긴축 쪽으로 바짝 쪼여갈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금리 변동성의 새로운 판도를 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이라면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은 정말 호재가 전무할 만큼 주식시장보다 밸류업할 수 있는 기저의 반등 요소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집값은 하락할 일만 남았다는 것. 오늘 일본 마이너스 금리 탈피하는 선언, 어찌 보면 굉장히 씁쓸해 보이는 느낌적 느낌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일본이 사고를 쳤습니다. 결국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네요. 그만큼 경제가 자신이 있다는 거고, 국내 경제까지 받쳐주니까 금리를 올려도 버틸 만한 여력이 있다는 건데, 국내 부동산 시장은 이제서 위기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집값은 엄청난 변동성의 위기 앞에 서 있게 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